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 늦게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 내일도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2도 등 27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3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운영한 경북 가뭄대책 상황실이 72일 만에 종료되고 평시체제로 환원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계속된 비로 저수율이 평년 대비 86% 수준에 도달해 가뭄 주의 단계를 벗어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다른 시도와 달리 가뭄 심각 단계 발생은 없었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원자력 업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경납 건물 철판 부식 문제로 시작된 한빛 4호기 안전점검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나고 증기 발생기 안에 망치 등 이물질이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내 모든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만 오면 오수가 유입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던 영일대 해수욕장 일대 악취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260억 원을 들여 환호동과 우창동 등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11개 지역에 2020년까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동지역은 빗물과 오수 분리가 90% 이상 가능해져 형산강과 영일만 일대 수질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영덕 팔각산을 찾았던 70대 남성이 등산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영덕군 달산면 팔각산 비룡폭포 부근 등산로에서 76살 홍모 씨가 등산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홍 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후 1시쯤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1.59톤 시호 한 척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인 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43살 안모 씨 등 6명이 탑승한 모터보트를 안전하게 예인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할 때 원인 제공자 등에게 부과하는 방제 비용을 다음 달부터 3배 정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제 비용 부과 징수 규칙을 지난 6월 30일 개정했으며 2달간의 홍보와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방제 비용을 산정할 때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제 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 비용을 산정할 방침입니다. 포스텍은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와 창의 IT 융합공학과 장진아 교수팀 등이 몸속 혈관과 융합될 수 있는 3차원 바이오 혈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혈관을 몸속에 이식하면 주변 건강한 혈관과 융합해 이식 부위의 혈액을 비롯한 각종 영양분이 활발하게 공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리혈관 괴사 방지 효과를 보였으며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증 환자의 손상된 혈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다음 달 29일까지 운영합니다. 대구 경북권에서는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되며 전국적으로는 5개 권역에 모두 10개의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때 139건의 불공정 하도급을 조치해 209억 원을 지급했고 올해 설에는 186건을 적발, 28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부터 어린 물고기와 비목표 어종의 혼획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혼획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물코 연구와 함께 시험 조사선을 이용한 어종별 어군 행동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트롤과 기선 저인망 등 그물을 수평 방향으로 끄는 예망어구의 경우 어린 물고기와 목표 어종 이외의 어종을 남획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제29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박문하 의원이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북도 공공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희수 의원은 학교 재난위험시설 지정과 건축물 보수, 철거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경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종영 의원이 5개 광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을, 최병준 의원이 경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일반 산업단지를 지정해 난개발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 타당성 검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일반 산단 지정 계획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국토연구원을 통해 타당성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또 산단 지정 계획 조정 회의 때 부적절한 산단 지정 계획은 보류시킬 계획입니다. 전국의 일반 산단은 2011년 470개에서 지난해 9월 615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미분양 면적은 152% 이상 증가했습니다. 울진군은 오는 25일까지 학교 주변 분식점과 슈퍼마켓 등 51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및 판매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입니다. 울진군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200m까지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수시로 위생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